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이 네이버에 대해서 이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ESG 리스크가 사실 평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는 좀 개인적인 사견이 담겨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언론에 아주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네이버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직장 갑질과 초과 근무 때문에 고용노동부까지 건드려지고 있고, 더구나 ESG에서는 좋은 지표를 받아서 더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요, 최근 이제 비즈, 포레스트, 튠 이렇게 사내 독립기업이 있대요. 여기서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내 근태관리 시스템의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더 늘려잡겠다는 등 꼼수까지 썼다는 게 공동성명의 주장입니다. 앞서서 네이버는 한 직원이 상사의 갑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기업 문화가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A씨가 이 회사 일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고 좀 전해지는데요. 네이버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책임자로 지목된 최모 COO와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는 비책임 리더 등을 현재는 직무 정지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 최 CO는요, 52시간제 위반 의혹을 받는 이 비즈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논란이 된 이유는 지금까지 네이버가 사실 ESG 우등생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가 발간한 리포트에서 아시아의 인터넷 SW 회사 중 2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0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전년보다 한 등급 향상된 A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네이버의 ESG 보고서까지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 언론사는 이 네이버는 어떠한 이유로도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 고압적인 언행을 금지한다라는 네이버의 ESG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인권 존중에 기반한 경영은 실천하면서 현실은 딴판이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ESG 평가 등급이 네이버의 이런 사건 때문에 내려갈 거다. 첫 번째, 일단 평가가 막 갑자기 A였다가 B, C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습니다. 직장 갑질과 초과 근무에 대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지, 그리고 그거의 인텐시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ESG 평가 자체는 ESG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단숨에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로컬 기관은 모르겠어요. 로컬 기관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하고 또 뉴스 기반으로 평가하는 곳 있죠? 그런 곳은 하루에 등급이 확 폭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특히 네이버 같은 부분이 로컬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 크게 영향을 받냐면, 이 스타트업 같은 곳, 네이버도 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규모가 커진 IT 기업인데, 이 IT 기업의 문제가 뭐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많았고, 되게 많은 기사로 나왔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IT 기업의 문제점이 근로이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쿠팡 같은 플랫폼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IT 기업의 경우 불 꺼지지 않는 판교 이런 식으로 이 근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이 치명타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업에 따라서 ESG 리스크 익스포저, 리스크에 노출이 된 정도와 ESG 리스크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IT 업종에서 근로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더욱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치명타로 올 수 있는 그런 예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사스비의 매티리얼 맵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죠. 이 소셜 캐피탈, 휴먼 캐피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서 한국에 뭔가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 Labor Practice, Employee Engagement, Human Right
라이츠. 뭐 이런 부분에서 국내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사실 국내 상황에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와 해외 평가 기관의 이 정합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중요한 이슈는 또 다르잖아요. 이 IT 기업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일반적으로 보세요. MS나 구글 같은 곳 복지가 엄청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만 있는 거죠. IT 업종에 이런 초과 근로시간 같은 거는 이런 거를 좀 보합하겠다라고 나선 게 뭐 KESG라든지 각각의 로컬 기관이 평가하고 있는 항목 같습니다. 여하튼 사스비에 이걸 보면요. 이 테크니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휴먼 라이츠 부분입니다. 폭넓게 봤을 때 이 휴먼 라이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동 시간에 해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플로이 인클루전입니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이런 부분. 딱 갑질을 맞는 건 없죠. 뭐 이거를 따져봤을 때 네이버가 재무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ESG를 했나라고 봤을 때 강도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다만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판교 IT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이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죠. 뭐 여하튼 그걸 떠나서라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네이버가 이런 직장 갑질 그리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로 인해서 ESG 평가 등급이 한순간에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다만 해외와의 정합성 부분에서 국내 로컬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중대한 이슈가 터지고 나면은 회사 평판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셨듯이 이 네이버의 문제가 한번 터지자마자 언론에서 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레퓨테이션, 즉 평판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은 좀 논란인 것 같아요. 논란이고 사실 규명이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사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네이버가 어떻게 대응하고 정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상 참작이 된단 말이죠. 이 일어난 일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전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은 정말 네이버의 책임을 물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라고 책임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시정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한국 사회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사실 그게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안타까웠던 지점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사태로 번지기 전에는 이 위험, 리스크에 대한 알람이 온다고 그러죠. 사실 네이버는 지금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러나 이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만 않습니다. 왜냐? 최 CEO가 임명한 사회이사로 구성된 위원회, 리스크위원회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 뭐예요? 우리 기업들 위원회 구성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위원회를 설립한 게 다가 아니라요. 지금 왜 언론에서 ESG 위원회 많이 꾸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ESG 위원회 꾸린 게 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성이에요. 구성과 어떤 의제를 다루는지입니다. 이 네이버 사태로 얼마나 이 구성원 꾸리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거랑 사태로 번지기까지 몇 차례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한석숙 대표가 포함된 회의에서 이 비책임 리더, 최모 CEO와 이 비책임 리더라는 이 두 분이 이번 사태에서 가해자라고 좀 지목이 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비책임 리더의 선임 정당성에 대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노조는요, 이 인사 담당 직원이 책임 리더의 소양에 대해 경영 리더와 인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으며 더욱 각별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라면서 이건 경영진의 묵인과 방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2019년에는 팀장 14명이 최 CEO를 찾아가서 비책임 리더의 문제적 언행과 조직 운영 방식을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전 관리 부분에서 일정한 신호가 있었다는 거죠. 구성원이 계속 지적을 했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기업에서 처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ESG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바로 매니지먼트거든요. 이렇게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관련된 게 거의 넝쿨처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해요. 네이버 노조는 근로감독을 신청을 했고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네이버가 근로감독을 0건 받았다고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근로감독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유는 2016년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정기감독이 면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밀림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사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최근 사망한 직원 부서의 노동 환경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성남지청에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자, 보세요. 노조가 이 자체 진상 결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얘기를 했겠죠. 사측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거에 대한 사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했는지도 이 사건 이후에 따져봐야 할 쟁점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네이버가 이중적일까? 이중적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사전 관리에서 못한 부분, 정말 결과로 어떤 사건으로까지 촉발되기 전까지 관리의 과정을 짚어보시는 게 우리 기업들 ESG 경영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선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ESG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좀 높아졌어요.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네이버의 직장 갑질로 얘기했을 때보다 ESG를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직장 갑질과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노동 시간도 초과했단 말이야? 더욱 막 분노의 불길이 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감시의 눈초리가 더 많아지고 이거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뿐입니다. 이 ESG 평판, ESG 리스크와 관련된 평판, 제가 생각했을 땐 직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전에 알람이 몇 번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회사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언론에서도 사실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지만요. 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고 이 회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후로 보도를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선 한국이 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슈에는 달려들었다가 이슈가 꺼지면 다른 이슈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신뢰가 쌓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은 언론에서도 믿어주고 사회에서도 믿어줄 거야 라는 인식이 쌓인다면 ESG와 관련된 이 평판 리스크에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좀 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외신을 많이 보다 보니 이런 언론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해외 언론은 좀 우아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까내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사의 입장도 굉장히 충실히 실어주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기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오늘 데일리 이슈 소개드렸습니다.